이럴 때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느냐,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포화점이라는 걸 제시해요.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큰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북보객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극한 갈등에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작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해보자면, 극한 갈등에 빠졌을 때 이제 이혼을 하려는 부부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혼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서로 미움이 쌓여있고, 그래서 극한 갈등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이미 갈등에 빠져있으면 질문을 하지 않아.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대화가 이미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극한 갈등이란.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면 되게 좋은데요, 이 책에 나오는 변호사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두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다퉈. 자녀가 있으면 두 사람을 이혼을 해도요, 계속 관계를 맺게 돼요. 그죠? 미래에도 자녀가 커가면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입학해, 아니면 나중에 뭐 취업을 해, 결혼을 하게 돼, 손주가 태어나, 그랬을 때 관계를 또 맺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봐야 되는 관계가 돼요. 그럴 때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요, 그런 극한 갈등에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가가 제시하는 개념은요, 포화점이라는 걸 제시해요. 포화점. 그러니까 이 포화점은 뭐냐면요,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큰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손실이 이득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포화점이에요. 그러면서 작가가 예로 드는 건요, 깽단 두목을 예로 들어요. 깽단 두목 케이스. 이거 다 실화고요. 실제 이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서 예시로 든 거예요. 깽단의 두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약도 막 이제 밀매하고 마약도 팔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 벌죠. 근데 이제 30대가 됐어요. 30대 중반이 됐어요. 자기 아이가 자폐 아이인데, 그 자폐 아이가 된 것도 자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임신했을 때 아내를 폭행했고, 그리고 아이를 뒷좌석에 태운 채로 막 총격전을 벌여서 총에 맞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폐에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아이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깽단 두목이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깽단이 됐지? 내 가족을 위해서 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내 집에 지금 차고에 벤츠 차량만 4대가 있어. 내가 깽단을 하는 게 그럼 과연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가족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만약에 감옥을 가면 최소한 10년은 썩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가족 옆에 있지 않은 게 가족을 위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화점이 온 거죠. 내가 깽단을 하면서 오는 이득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 예를 들면 내가 감옥에 가면 10년은 기본이에요. 10년은 썩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가족들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것들, 이런 생각들이 손실인 거죠. 그게 더 큰 거예요. 이제 포화점이 왔어. 그래서 이 깽단 두목은요, 이 포화점을 잡아요. 중요한 거는요, 잡는다는 거예요. 포화점은 그냥 누구한테는 오는 게 아니라, 포화점이 왔을 때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내가 이 극한 갈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깽단 두목은요, 극한 갈등 상황이 있죠. 그냥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죽이고요, 총격전하고 복수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내 조직원이 당했으면 그냥 가서 복수하고, 그런 극한 갈등 속에서 사는 거예요. 폭력이 지배하는. 그러다가 이제 그 포화점이 왔어요. 그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포화점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잡았어요. 이 기회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잡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포화점을 잡았지만 여전히 깽단 두목이고, 여전히 이 사람의 깽단은 이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도 모두,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깽단 두목 아빠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요가 일어나요. 동요.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의 내 모습, 지금 현실 바뀐 내 모습과 과거의 내 모습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과거의 내 모습에 익숙해져 있고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부인해. 이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내 모습을 싫어해.
과거의 내 모습을 좋아하는, 거짓된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해. 그래서 심지어 이 깽단 두목의 아내는요, 변한 남편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고 오히려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 깽단 두목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동요인 거예요. 내가 그 포화점에 와서 극한 갈등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은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심한 순간부터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극한 갈등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역시 돈인데요. 내가 깽단 두목을 할 때는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팔아야 돼. 그래서 이 깽단 두목은 차를 팔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시골로 이사가요. 그런데 이제 돈이 궁하죠. 계속 돈이 궁해. 그러다가 옛날 깽단, 지금은 새로운 두목이 되는 사람이 날 찾아와. 그래서 형님이 꼭 필요합니다. 3개월만 와서 하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 나를 막 유혹해. 그래서 나는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보고 동요를 해.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깽단 두목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깽단 두목은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갈등과 거리 두기를 한 거예요. 거리 두기. 한 발짝 물러서서 나의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나의 상황을 평가해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서 3개월만 조직폭력배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그 극한 갈등 상황으로 갔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틀림없이 죽거나 감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내가 가족이랑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나한테 큰 가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갈등과 거리를 두었고, 그래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시간을 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한 게 뭐냐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해. 나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 거죠. 나의 갈등 상황을. 그래서 이 사람은 깽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그 극한 갈등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얼마 뒤에 자기의 뒤를 이은 그 깽단 두목이 상대방 조직한테 납치돼서 살해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얘를 위해서 가서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작가가 말하는 극한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자, 포화점에 다다랐을 때예요. 포화점. 근데 이 포화점은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점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동요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 동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동요에 흔들려서 다시 이 극한 갈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거리를 둬야 돼요. 갈등과 거리를 둬. 결국 이 말은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시간을 벌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나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래야지 극한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하나의 예예요. 그리고 작가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보면은 그 사례가 우리는 되게 짧게 보지만 몇 장의 책으로 그 사례를 이해하지만 그 사례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발생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극한 갈등에 빠졌던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언론 매체도 갈등을 조장하고요. 왜냐면 갈등은 이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극한 갈등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그럼 뭐 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나도 언제든지 누군가와 극한 갈등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빠져나와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한 관계를 맺는 거,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극한 갈등에 빠지지 않고 만약에 빠졌다면 잘 헤어나오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